엘리베이터 다가구의 비율은 전체 보유의 10%도 됩니다. 있으면 편하지만 있어야 될 경우가 있고 없어야 될 경우가 있고 있는 게 나쁜 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난감하네요. 엘리베이터 원룸 사라는 말인지 사지 말라는 말인지 궁금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원룸스쿨의 친절한 이소장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살 때 엘리베이터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엘리베이터 유무에 대해 많이들 물으십니다. 엘리베이터 있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시면 있으면 편하지만 있어야 될 경우가 있고 없어야 될 경우가 있고 있는 게 나쁜 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없는 게 나은 경우와 있어야 될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고 엘리베이터 있는 걸 살지 없는 걸 살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익형 부동산 중 상가는 있어야 합니다. 있는 게 임대시 유리하고 상가를 4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손님은 없습니다. 아마 임차인들도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3층 이상은 꺼려들 하십니다. 상가를 신축으로 지을 경우 2층짜리도 엘리베이터를 넣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그만큼 상가와 엘리베이터는 서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가구 주택, 즉 원룸의 엘리베이터는 어떨까요? 당연 높게 지은 고층 원룸이야 필수이고 대다수 보통의 경우는 다가구 주택은 상계층 이하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정의죠. 200평 미만 상계층 이하로 짓는 게 다가구 주택의 정의입니다. 피로티 구조가 성행하는 추세라 보통은 피로티 포함 4층 다가구 주택이 주를 이룹니다. 4층이면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좋겠죠. 당연 세입자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걸 선호합니다. 실제 월세도 더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이것저것 따져보시면 있는 게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엘리베이터 원룸 사실 거면 큰 걸 사세요. 대지가 크고 연면적이 큰 걸 사셔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자체에 잡아먹는 면적이 있기에 면적만큼 방이 없어집니다. 작아진다는 이야기죠. 엘리베이터를 작은 대지에 여타 보니 엘리베이터 위치로 인하여 방의 사이즈가 작아지고 적정한 방 구조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베이터 원룸을 사실 거면 최하 80평 이상 되는 대지의 원룸을 사셔야 합니다. 80평도 적정 크기는 아닙니다. 최하 크기니 참고 바랍니다. 대지 50평의 원룸에 엘리베이터를 넣는 경우도 봤지만 기획 단계에서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그런 일은 없을 건데 답답하더라고요. 당연 그 매물은 아직 안 팔리고 있습니다. 80평 이상의 원룸이고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가격은 10억이 넘습니다. 보통 12억도 10억 이상 합니다. 엘리베이터 자체 가격이 4천만원 조금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이커마다 틀리긴 한데 보통 4천만원 안쪽이라 보시면 됩니다. 8인용 기준이죠. 엘리베이터 있는 원룸을 사실 거면 대지 큰 거 그리고 실제 거주하실 분 위주로 사세요. 실거주 안 하고 새만 놓으실 경우 엘리베이터는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자기가 안 사는데 엘리베이터 저는 반대합니다. 거주하실 거면 엘리베이터 있는 걸 보셔도 상관없고요. 거주 안 하실 거면 엘리베이터 없는 걸 사세요. 일단 엘리베이터의 단점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엘리베이터의 자체 비용도 매매가격에 포함되어 있어 매매가가 비쌉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음으로 해서 임차할 면적이 줄어들어 수익이 줄어듭니다. 엘리베이터 단점이죠. 유주 비용도 전기요금 보통 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많이 나오면 월에 10만원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관리 업체에 맡기셔야 하는데 이게 부가세 포함해서 11만원 정도 합니다. 면적을 차지해 못 받는 월세에 전기요금, 관리비 합치면 원룸 한 가구 월세는 사라집니다. 편리함의 대가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모든 기계는 오래되면 고장이 납니다. 고장에 대한 수리 비용, 벨트 교체, 바닥 교체 등등 노후화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 불편함이 접수되고 애물단지가 되어갑니다. 당연 장점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장점은 당연 편리함이죠. 편리하니까 월세도 조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요. 1, 2만 원 정도 더 받습니다. 그리고 새도 빨리 나갑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원룸은 희소성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다가구의 비율은 전체 원룸의 10%도 안 됩니다. 10채 중 한 채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원룸은 대다수가 엘리베이터가 없고 앞으로 건축법의 개정으로 신축 원룸의 건축이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만이 원룸을 짓기에 건축비의 인상으로 원룸의 수지가 맞지 않아 건축을 못합니다. 이번에 주차법의 개정이 입안되어 원룸 하나당 저희 지역 주차가 한 대가 되었습니다. 1대1 주차가 예정입니다. 그럼 원룸은 짓고 싶어도 못 짓습니다. 신축 원룸이 없으면 엘리베이터 원룸의 공급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까지 엘리베이터 원룸의 수가 늘어나고 있어 편한 것 찾는 세입자들이 당연 늘어날 걸로 예상되었는데, 이제 신축 원룸의 공급이 줄어들다 못해 없어지면 엘리베이터 원룸의 추가 공급은 없어지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희소성으로 인해 원룸의 매도나 수익에 도움해 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원룸을 사시면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원룸 매매 시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난감하네요. 엘리베이터 원룸 사라는 말인지 사지 말라는 말인지 궁금하시죠? 기준을 정하세요. 엘리베이터 원룸을 살 거면 대형 원룸을 사고, 대형 원룸의 전체 매매가는 저희 지역 기준으로 12억에서 20억 사이입니다. 전체 매매 가격 높으면 취득세가 많고 인수가는 낮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자본력이 있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원룸이 저가 인수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거주를 하실 거면 몰라도 거주를 안 하실 거면 엘리베이터 없어도 됩니다. 세입자의 편함보다는 임대인의 손실이 더 큽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원룸이 대다수이기에 없어도 됩니다. 임대인이 거주를 하시고 임대인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엘리베이터는 없어도 됩니다. 이제 엘리베이터에 대한 생각은 정리 좀 되셨나요? 현장에 있는 저는 매일 임차인들을 뵙지만 엘리베이터를 고집하시는 분은 잘 뵙지는 못했습니다. 원룸 다가구 주택은 엘리베이터가 필수가 아닙니다. 선택인 거죠.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씩 준비하다 보면 미래가 보이실 겁니다. 성공 투자 기원 드리고 궁금한 점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